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죠. 일단 그 민법이 이제 끝났고 민사특별법 들어가는데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데, 일단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또 어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항상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강의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듣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최고의 강사는 잘 떨어뜨리는데 잘 떨어뜨리는데 만족을 주면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최고의 강사래요. 왜냐하면 합격을 하면 학원 입장에서 내년에 안 오잖아요, 그죠? 그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떨어졌는데 강사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 같은 민법 저놈들 떨어져서 이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강사는 떨어뜨리는데 만족을 주면서 민법 선생님 훌륭한데 그래도 내가 안 됐어, 뭐 이런 강사가 돼야 최고의 강사래요.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은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한 지가 좀 꽤 됐죠. 근데 강의하면서 저는 이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그 만족감, 자기 성취감 이런 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가지고 고맙다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뭐 굉장히 그 만족감, 성취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내가 1년 동안 고생한 게, 열심히 노력한 게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발 좀 많이 좀 붙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뜬금없이 왜 하냐면, 다음 달에 하는 동형모의고사 제발 꼭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쪽지 시험 봤었죠, 그죠? 쪽지 시험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죠? 짜증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효과가 좋았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동형모의고사가 다시 말하면 쪽지 시험을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전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처음에는 그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 가장 효율적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 바로 해설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강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는 전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문제를 볼 때는 모르겠는데 답을 보면 알게 되는 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틀린 거나, 요것만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생판 몰라서 어려워서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아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풀 때 오해를 해가지고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잡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리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뭐죠? 강의를 안 들으면서 뭔가 어렵게 무언가를 혼자 하신다 이러면은 이게 또 완전히 뭐죠?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강의를 듣는 게 좋은 점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뭐냐면, 강의를 왜 안 듣고 혼자 정리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강의 듣는 게 시간 확보에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본 점은 없으시겠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실 때 스톱워치를 준비해 놓고 뭐죠, 이렇게 누르고, 그죠? 쉬어려고 할 때 끄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측정해 보시면은 하루에 10시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밥 먹고 똥만 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공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많이 학벌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법시험을 할 때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 허비되는 시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실 때 잠을 줄이거나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 잠을 줄여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앉아 있어도 하는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보면은 이렇게 저희 때는 이렇게 대학 입학 시험 보면 꼭 전국 1등한 인터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러면 잠은 뭐 충분히 7시간 잤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죠?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꽁 이런다고.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공부 좀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의해요. 잠은 충분히 자야 돼. 잠을 충분히 자야 컨디션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 공부가 돼요. 근데 이거를 막 잠을 줄여대면은 결국 뭐예요? 막 비몽사몽간에 뭐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는 친구들도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은 줄이시면 안 되고 충분히 주무시되 다른 생활을 단순화시켜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12시간 정도도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은 뭐 이렇게 쉬는 시간 이렇게 가끔 떠들거나 휴대폰 만지거나 그런 시간 생각해 보면은 하루 온종일 공부해봐야 한 8시간, 7시간 확보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면 이미 4시간을 확보해버려요. 그죠? 4시간을 확보해버리니까 막말로 3시간만 더 하면 7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막 10시까지 했는데 실제로 공부할 시간은 7, 8시간밖에 안 되는데 수업 듣는 분들은 수업 듣고 점심 듣고 한 6시만 돼도 이미 7시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간분보다 시간 확보가 더 용이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을 다니시는 분하고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하고 학교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강의 질이 달라져 똑같은 강의잖아요. 학원 다니신 분들은 뭐죠? 시간 확보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이니까요. 오히려 시간 확보 측면에서도 수업을 계속해서 꼭 들으셔야 돼요. 전 과목 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과목은 쉬우니까 안 듣고 뭐 중요하지 안 듣고 이러면 안 돼. 중요하지 않을수록 수업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중요한 과목은 뭐죠? 개인적인 공부가 더 들어가야 되지만 자신 있고 내가 충분히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면 그냥 수업을 그냥 쫓아가면서 뭐예요?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또 그 전국 1등 하는 친구 인터뷰를 또 어떤 말도 해요. 꼭 하는 말이. 교과서에 충실했고, 그죠? 예습과 복습 철저히 했어요. 이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 꽁, 구라, 막 이러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별거 없어요. 괜히 어렵게.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막 난잡하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시간이 가까울수록 공부하는 폭을 좁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닦을 때는 폭넓게, 그죠? 폭넓게 아시는 게 좋지만 점점점 시간이 임박할수록 폭을 먼저 좁히는 거고요. 그러면 뭘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냐? 내가 가장 보기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집이 좋다 그러면 문제집만 계속 보는 거. 이제는 얼마 60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볼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요약집이 좋다 그러면 요약집만 계속 보는 거. 60일 동안. 나는 기본서 좋다 그러면 기본서만 보든. 아무튼 뭘 선택하든지 내가 보기 좋은 걸,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다 다른 거겠죠. 사람마다. 내가 보기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60일 동안 전 과목을 계속 뭐죠? 반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핀트가 어긋난 것이 아닌지, 그죠? 확인하고 내가 약점을 보충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틀린 거,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면은 이 한 달 만이라도 시간만 해도 성적이 팍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맨날 뭐 평균 뭐 40몇 점 안 되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정리하는 방법을 또 하나 조언을 드리면 민법하고 학계론은 몰아서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28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민법,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학계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느끼겠지만 민법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깡통이 돼. 아주 묘해. 학교는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민법이 뭐예요? 깡통이 돼. 이 학교론하고 민법은 서로 보완하는 과목이 아니라 서로 배척해요. 그래서 너무 한쪽을 치중을 하면 다른 쪽 과목이 이상하게 묘하게도 막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과목은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어떻게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60일은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냐면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반만 나누는 거냐.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반은 민법.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반은 민법. 학교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2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1시간은 민법, 1시간은 학교로 매일매일 투자하고 나머지 3시간 동안 뭐죠? 2차 과목을 공부하시되 2차 과목은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을 펴놓으시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8일부터 며칠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을 잡되 타이트 하셔야 돼요. 항상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60일 동안 2차 과목도 몇 번 나가야 돼요? 3번은 나가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뭘 봐야 된다고요? 내가 보기 가장 좋은 거. 요약집이면 요약집, 문제집이면 문제집, 뭐든 선정해서 하나만 하는 거겠죠. 이제는 다 해가지고 뭐죠? 3번 이상 반복하시되 계획을 잡으면 잘 안 지켜져요. 그죠? 계획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죠, 세상에. 그러면 아이씨, 안 해.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약대로 되는 게 또 중요하지만 계획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중요해. 예를 들어 내가 5일 동안 중개사법을 끝내려고 했어요. 잘 안 돼서 7일 만에 끝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나머지가 한 가죠. 그래가지고 계획은 뭐예요? 계속 세운다. 잘 안 되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뭐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민법과 학교로는 주어진 시간의 3분의 1을 매일매일 투자하는 거고 2차 과목은 뭐죠? 몰아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뭐죠? 3번 이상 지금부터 반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동영모의사 수업은 과목당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뭐예요? 들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한 달만 바짝 하시면 또 딱 정리가 돼.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어 요약집 할 때도 요약집 2달 동안 확실하면 정리됩니다. 잘 안 되죠. 문제집 2달 하신 정리됩니다. 잘 안 되셨잖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하려는 과정이 누적되는 과정이 내 실력이 뭐죠? 향상되는 거니까요. 동영모에서도 꼭 빠짐없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실까 봐 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이 많은 학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학원의 강요, 여기가 2003년도인가 그러니까 원래 은행동에 있었어요. 옛날에. 은행동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온 게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강의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학원 전체가 강의실 하나였어요. 지금 간호학원 저쪽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호학원 저쪽에 강의실 반 정도가 강의실, 그 다음에 정독실도 저쪽에 지금 요가하는 데 있잖아요. 요가하는 데가 정독실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요 전체가 다 강의실이어가지고 수강생이 그냥 바글바글 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양반은 꼭 문을 저 뒤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맨 뒤에 있는 문 있잖아요. 거기 창고가 쓰는데 골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약간 좀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신랑 입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적이 엊그저. 그러니까 좀 저는 진짜로 학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일단 뭐죠? 다 붙어야 돼. 다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 붙기 위해서 꼭 동행모사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유형.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볼 시험과 같은 유형인 거죠. 그런 뜻. 네, 동영모의사 그러죠. 그러니까 전 범위에 걸쳐서 예상 문제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백선 특강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형 모의고사 문제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왜냐하면은 4, 46, 160문제잖아요. 그죠? 그거면 충분한데, 문제는 이 동형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신경을 써야 돼. 길이도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꼭 봐야 될 문제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백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 문제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거 모르니까 민법은 나오는 분야가 뭐죠?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수업하는 것만 집중하셔서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한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316페이지 1번은 뭐죠?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죠. 일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물이라면 등기됐든 안 됐든 따지지 않고요. 니은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거, 이건 뭐죠? 숙박계약이죠.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 이런 것들은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뭐였다는 얘기죠? 주거용 건물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에서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 아닌 경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자든 아니든 뭐에 대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릴에서 3번이 답이죠.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대학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 일자를 갖췄어요. 이거 조심하시는데, 자, 확정 일자를 갖추면 다 알다시피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하므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X입니다. 다른 물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물권자보다 뭐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니까 항상 말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문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4번 문제도 그렇게 긁지만 중요한 건 중요하긴 한데 4번에 4번 지금 볼까요? 저당권도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실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례가 중요한데 두 가지 사례죠. 첫째,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을이 주택임차권을 취득을 했는데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안 한 상태에서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을이 뭐죠? 확정일자를 했다.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례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고요. 주택임차권도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례하니까 무조건 소멸하고. 여기서 뭐 말소 기준 권리니 그런 용어 같은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누가 경매를 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매주 낼 거거든요. 매주 틀리는 분이 여기서 80%예요. 뭐 심각할 정도로, 그죠? 무조건 소멸됩니다. 자, 배당순입니다. 갑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고 을이 뭐죠? 3순위다.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고, 또 뒤에서 문제 나고 있지만 요 사례는 반드시 뭐죠? 이해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항상 표정이 오도. 요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요 지문이죠. 자, 맨 앞으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가졌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주민등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뭐죠? 확정일자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을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보다 뭐죠?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요. 소멸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돼요? 경락인으로부터 전세금, 보증금을 뭐 하게 돼요? 반환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느닷없이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돼요? 1순위가 누구죠? 누구의 1순위가? 누구의 1순위가? 아니 왜 그래요? 저를 또 무섭게 하시지?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죠. 아 참. 확정일자를 갖추면 뭘 기준으로요? 확정일자를 기준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했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처음 듣는다 표정을 지으면 어떡하죠? 이 순위가 누굽니까? 갑.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아, 문제 풀기 싫어서 갑자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게 전입신고하면 이길 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길과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뭘 결정해 주는 거예요? 소멸 여부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가 인정이 돼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까도 지문 나왔잖아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다. 끝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배당 순위는 뭐죠? 을이 1순위고 갑이 뭐죠? 2순위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에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왜요? 얘가 받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요 물건이 2차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뭐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 손해봐요? 손해 안 봅니다. 왜요? 경락인한테 뭐 받으면 돼요? 반환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는 얘보다 뭐죠?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경우니까요. 이해되시죠? 요 두 가지 주택 임대차 법 다른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이렇게 표정 지면 안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사례만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어렵네 갑자기 표정이. 4번.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을 임차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후 저당권이 설정돼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은 요거죠. 순서가 이렇잖아요. 이거 말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경매가 되었고 배당을 선택해 받아보니, 배당 선택한 거죠. 원래 선택할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죠? 받아보니 앞선 저당권자가 받아한 후 남은 것을 적어 보증금 일부만 받게 되었다. 이 경우 나머지는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X입니다. 얘는 보증금이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배당을 선택 안 했다면 뭐 되지 않았으면 임차권이에요? 소멸되지 않았으면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잔액에 대해서 2차 경매 절차에서 뭐 받을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풀어보시고 6번 문제 풀어보시고 7번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건 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최단 기간이 몇 년이 적용되죠? 2년이 적용되죠. 갑자기 할 게 없어지는데 8번 문제에서 4번이 보시면
자, 우리가 전세권과의 차이점인데,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근데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은 강제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채무 명의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인도 등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는 지문은 상가 건물과 주택의 공통점 내용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뭐 10번, 11, 12, 13, 14, 15 뭐 설명드릴 게 없고 중요한 거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볼 때가 아닌 것 같아. 자, 추가로 그러면 하나만 볼 건데요. 교재 330페이지 오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죠. 그것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2번이 답이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충족을 양수한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X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만약에 금융기관인 경우에는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 가지를 인정해 줍니다. 첫째,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금융기관인 이 양수인은 2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대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만약에 금융기관이라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대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4번, 25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빨리 왔어요. 그죠? 333페이지 1번과 2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333페이지 이거 1번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죠?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모의 아파트를, 그러면 이 아파트는 주택인데 맨 앞에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3년 기한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그러고 나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은 병의 저당권보다 빠르고 다만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보다 늦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사례죠.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 그러니까 요 사례가 계속해서 비슷비슷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왜냐하면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자,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다.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죠?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때 갑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을한테 뭐죠?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에 을에게 돈을 갚으면 이제 이 주택의 최우선 순위 저당권은 뭐로 바꿨어요?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5죠. 배당 순위가 을, 병, 갑이니까요.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 구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의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무조건 소멸돼야 된다는 말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4번 답은 뭐죠? 3번.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담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맞고요.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죠?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데 누구한테 돈을 갚으면 돼요? 을한테 돈을 갚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이거 다른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사례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가 없는데 요것과 아주 유사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요 사례를 가지고 조금씩 뭘 해가지고요 변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의 주택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지분과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겨요. 기억. 갑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집원임 545의 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545의 2로 기재했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죠. 니은번 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의 주민등록 갑몰래 다른 곳을 이전했다는 말은 불법으로 이전한 거죠. 이 사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디귿번 위 주택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이죠. 그럼 뭐만 정확하면 되죠? 집원만. 동호수까지 정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이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위 건물의 집원만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이 생깁니다. 1번 위 주택이 아파트예요. 다세대 주택이죠. 지붕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겠죠. 따라서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우측이 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 충분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권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요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3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순이 의뢰주의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의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 양수인만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이죠. 다만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두면 양도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틀렸고 뭐죠? 3번이 답인 거죠. 4번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전대차한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누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전차인이. 따라서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는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됨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만일 을소유 주택이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어야 되므로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주택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도 O 맞는 점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2014년 2월 1일 을의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1번 증액 처분은 1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5%는 초과하지 못하고 몇 년에요?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했으면 1년 이내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죠. 1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이 보장이 되니까요. 3번 2014년 6월 1일 동거가족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다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죠. 따라서 대항력이 소멸되어야 되므로 X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2012년 12월 1일 병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3,500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액 임차주 얼마를 보장받죠? 3,200이 맞아 해설이요? 금액 잘 모르겠네. 최우선 변제하는 금액이 얼마죠? 현재? 얼마요? 3,200이에요? 해설이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죠? 제가 잘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외울 건 아니기 때문에. 5번 2014년 7월 1일 을의 정액에 X주택을 양도하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인 갑은 정에 대해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무튼 지금 4번 X는 맞아요. 그죠? 근데 해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최근에 개정 논의가 있죠? 그죠? 개정 논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10년을 보장해 주기로 개정한다고 한다. 근데 그게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 안 됐고 지금 뭐 논의 중인데 통과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죠? 1년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5년 범위 내에서 뭘 인정합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거죠. 아무리 언론에서 상가를 5년을 보장한다 나오더라도 우리는 5년을 보장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몇 년 보장합니까? 1년을 보장하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죠?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몇 년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10년을 보장하자. 이게 개정 논의가 있어요. 근데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서는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쯤 문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보는 날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법이 개정되면 출전 측에서 아주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논의가 있는 부분은 안 건듭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정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봤을 때는 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달에 되든지 뭐 다음 달에 되든지 이미 뭐죠? 문제가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개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만들 때 이게 개정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안 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갱신 요건이 5년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안 낸다고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개정될지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은근히 뭐죠? 그러니까 5년, 10년 이런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죠. 개정 논의가 있는 거 우리가 뭐죠?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죠. 자, 1번 문제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 보증금의 일정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죠. 자, 넘겨보시면 2번이 나오는데 답은 뭐죠? 5번이고 중요합니다.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도 소액 임차 보증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거를 2014년도 개정을 해가지고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몇 분의 몇을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입니다. 3번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은 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런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기억 아닙니다. 왜요? 2기가 아니라 몇 기예요? 3기죠. 니은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쌍방 합의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쌍방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으므로 니은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라는 말은 합의 안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니은번. 디귿번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경우. 리을번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 이것도 X죠. 과실로를 뭐로 바꿔야 돼요? 중과실이죠. 다시 말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도 뭐죠? X가 됩니다. 그 다음 미음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기억, 니은, 리을에서 3번이 답이고 특히 니은, 리을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3번이 답인데 조심할 것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나 민법상 임대차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차권 승계 제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기억 안 해 두시면 왠지
다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또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죠. 자, 몇 퍼센트를 증액 청구할 때 초과하지 못하죠? 5%. 이건 출제라서 대도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9%에서 몇 퍼센트를 5%로 나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10년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버리면요, 임대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1년마다 무조건 5%를 증액할 거예요, 임대인이. 근데 이 5%가 복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보증금에서 계속 5%가 아니라 1년 만에 5% 올렸으면 또 거기도 5%는 게 이게 복리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가면 계산 안 해봤지만 거의 보증금 2배, 월세 뭐죠? 2배입니다. 5%만 해도 이게 복리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년을 보장해 주더라도 계약 이러한 5% 증액할 수 있는 권리가 1년마다 5%가 계속 보장된다면 임대인 임차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더니 남는 건 다 어디 갔어요?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거나 월세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안전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5%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8번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9번입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 보호 규정이 있고요. 이러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청구할 수 있냐면 3년이죠. 근데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게 출제된 적이 있잖아요. 26회잖아요. 그럼 또 나오면 이것처럼 3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료한 날을 물어볼 거예요. 언제부터 3년이? 종료한 날.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해시부터 3년, 그럼 뭐죠? X입니다. 임대차가 뭐죠? 종료한 날로부터 뭐죠? 3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인데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3번 해가지고 답이 뭐죠? 나와 있는데 일단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 규정이죠. 일단 3번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이 뭐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뭐죠?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되며 본 규정은 이 법 시행률 법에 맞는 질문인데 이걸 좀 정리 좀 해야 돼. 이거 장리로도 나왔죠. 자,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뭐가 적용되냐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요 보호법을 적용해 주는 게 있어요.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5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주고요. 네 번째,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작년에 여기서도 문제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회적인 뭐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냐면 증액 청구죠. 몇 퍼센트 넘지 못합니까? 5%를 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다. 따라서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궁전 촉발 사건이잖아요.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출제 가능성이 여기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사업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답에 뭐만 인정할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할 뿐이다.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진 않아요. 올해 답은 여기서 날 것 같아요. 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단 기간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여전히 뭐하지 않겠어요? 보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죠? 민법이 적용된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자,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 아니라 자동으로 갱신된 법정갱신되면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뭐죠? 6월. 임차인이 하면 뭐죠? 1월 지나면 뭐죠? 소멸되게 되는 거다. 요거 출제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2기가 아니라 3기는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죠? 민법이 적용되고요. 다만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줘. 5번 지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해요. 그렇지만 최단 기간 적용되지 않고요. 또 법정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민법 규정에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1번이 나오죠. 풀어볼게요. 월차입 2014년 갑은 선순위 권리자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가졌자. 다음 중 틀린 건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집합 건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